박근혜 대통령이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성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장관 지명을 철회해달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 참고하겠다는 답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불분명하지만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안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결국 자진 사퇴 쪽으로 가지 않겠냐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군 후보자 청문회는 정 후보자 본인이 위증을 시인하면서 결국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한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늘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 나왔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말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국회 장관 청문회하고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소식을 취재 PD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주 PD. 네, 김현주입니다. 정성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오후에 중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네, 정성근 후보자가 서울 일원동 아파트 거주 여부를 놓고 오전과 오후 답변을 번복하면서 위증 논란이 인 끝에 오후에 청문회가 중단됐습니다. 정성근 후보자는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이 일원동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채 가등기 상태로 즉각 되판 것 아니냐는 질문에 실제 거주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유인태 의원이 정 후보자의 아파트에 실제 살았다고 주장한 사람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유인태 의원이 공개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88년부터 실제 거주를 하신 거예요? 예, 내가 거주했어요. 근데 이게 듣기는 두번 하면은 가등기가 된 걸로 돼 있었는데. 제가 주민등록 다 하고 거주했어요. 주민등록 좀 제가 주민등록가 돼야 했는데요. 우정화 집행 아파트가 기자 아파트였어요, 기자. 네. 그 당시 기자 아파트라고 기자들한테 그걸 분양을 했었다고요. 당시 8천만 원 주고 샀는데 등기가 안 넘어와가지고 그냥 그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들어가서 뭘 가등기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등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 해놨다가 그게 풀려가지고 그 이등간의 무식으로 다시 바꿨어요. 근데 실제 내가 그걸 거주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저도 그러면 주민등록 상황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저분이 왜 저렇게 답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기한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주민등록 등본 그 내용을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화 내용이 공개되자 정성근 후보자는 오후 청문회에서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의혹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 소속 의원들이 주민등록법을 비롯한 실정법을 위반한 데다 위증에 거짓말까지 했다며 정회를 요구했고 결국 청문회는 파행됐습니다. 이후 잠깐 재개되는 듯 했지만 10분 만에 다시 중단됐습니다. 예, 방금 보셨던 그 오늘 답변 오전 내용이었습니다. 유인태 의원이 원래 실제로 살고 있던 사람과 했던 내용을 했고 그리고 그 내용이 공개되면서 정성근 후보자가 오후에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면서 의혹을 사실상 시인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 후보자는 자기의 SNS에다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글을 써왔다는 그런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오늘도 물론 이 얘기가 나왔겠죠? 네, 정 후보자는 SNS에 야당에 대한 비난, 야권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종북 좌파 좌빨, 파괴주의자들의 준동 등의 단어를 써가며 야당을 비난했고 조국, 박창신, 공지영, 김용민은 북한 가서 살 자유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논란이 될 만한 트위터 글을 일부 삭제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정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에서 자신의 발언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자 너무나 적절치 않은 일을 했구나 생각했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오히려 사과가 유감이라며 정 후보자 편들기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가 이 종북몰입니다. SNS상에서 대표적인 거 몇 개 뽑아보죠. 2012년 6월에 종북 좌파 좌빨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냐 마냐 이것이 대선의 기회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물론 민주당과 당시 대선 후보인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난입니다. 보임정당 엎어지듯이 구걸하듯이 이런 얘기들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 외에도 맹목 좁히는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문화부 장관의 덕목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SNS 활동하신 게? 지금 이런 지적을 받으니까 참 너무나 적절치 않은 일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박창식, 공지영, 김용민 이 사람 북한 가서 살 수 있게
알려주는 이런 식의 SNS까지 올리는 게 나옵니다.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특정인을 거론해서 네. 북한 가서 살라고 했고 특정인을 거명한 점에 천주교 대해서 사제단을 축출하라. 교단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깨끗이 사과드립니다. 예. 저는 오히려 그 글을 올린 데 대해서 사과하는 데 대해서 저는 그다지 유감스럽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처신과 정당인으로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는 다른 것이라는 엄연히 구분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영역을 잠시 무너뜨린 것 같습니다. 그 영역을... 예, 이것 말고도 정성근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요. 또 어떤 것들이 오늘 청문회에서 나왔습니까? 네, 음주운전이 대표적입니다. 정 후보자는 지난 1996년 MBC 고발 프로그램 카메라 출동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당시 가족끼리 왜 이래? 나 기자인데 소주 3분의 2병밖에 안 먹었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2005년에도 음주로 10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 상습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명백히 제 큰 과실이며 부끄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대리운전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집 근처에서 스스로 운전한다며 자택 근처에서 적발됐음을 강조했습니다. 딸의 불법 조기 유학 의혹에 대해서는 그 시절에는 인식하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예,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어제 오전에 시작됐다가 오늘 새벽 1시경에야 끝이 났습니다. 사교육업체 아이네스쿨 주식거래 관련 의혹이 어제 나왔었는데요. 그 의혹은 정리가 됐습니까? 김명수 후보자는 청문회 내내 아이네스쿨의 공식 책임 임원으로 근무했던 매제를 통해 기업 내부 정보를 얻어 내부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샀습니다. 첫날 오전에는 조교가 주식을 하라고 해서 했다고 주장하다가 오후에는 매제가 다니니까 흥미가 생겨서 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도 내부자 거래라면 손해보는 게 말이 되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손해를 봤다면 손해, 이윤을 확인해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는 추후에 생각해보겠다고 회피해 논란을 키우기만 했습니다. 예, 이런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진보 성향의 교육단체 전교조는 뭐 물론 과거부터 처음부터 부적격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보수 성향의 단체 교총,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교총까지도 한 목소리로 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교총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는 공직 수행 능력이 없고 논란 해명에도 한계가 있었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청와대가 김 후보자를 사퇴시키지 않는 것은 국정 수행의 능력보다 충견 노릇을 할 인사를 뽑은 것이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전교조는 물론 김 후보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새누리당의 일부 위원들도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낙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예, 정성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다시 만약에 정상화가 된다면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가 오늘 혹은 내일쯤 마무리가 됩니다. 청문보고서 채택 현황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이로써 국회 청문회를 통과한 후보자는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총 5명입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는 민주연합이 채택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를 만나 박 대표가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하자 잘 알겠다, 참고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명수, 정성근, 정종섭 후보자 중 적어도 한두 명은 낙마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그리고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이런 곳에 기관 모가 열렸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참석한다는 사실이 주목을 끌었는데요. 김기춘 실장 나와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네, 세월호 참사에 대해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원론적인 말을 늘어놨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구조하는 분은 아니다. 현장에서 구조하는 분이 가장 효과적으로 해야 한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또 지난 4월 당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김기춘 실장도 오늘 청와대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주장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인사 실패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라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책임 회피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사태가 난 것은 첫째는 가장 나중에 탈출해야 될 선장 선원들이 제일 먼저 탈출하고 직원들 우리 선원들 우리 승객들을 대피시키지 아니한 것이 첫째고, 탐욕에 젖은 기업이 배를 잘못 고치고 평유수를 없애서 이렇게 되고, 그 정도로 그다음에 해두시고. 우리 국가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태만과 알겠습니다. 적폐가 있습니다. 저는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 어제 세월호 특별법을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청와대 부근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어떤 요구사항들을 핵심적으로 내놨습니까? 네, 여당과 야당, 가족대책위원회로 구성된 세월호 3자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진행되는 세월호 특별법 논의 과정에 가족들의 의견이 반영될 통로가 없기 때문에 3자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가족들은 여야가 제출한 세월호 법안들은 수사권, 기소권, 활동기간 등이 보장되지 않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할 수 있을지 신뢰하기 어렵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